안녕하세요. 코인카페입니다. 오늘 1월 16일 월요일이고요. 6시네요. 오늘 제가 지난 금요일 방송 말씀드리면서 이번 상승이 함정일 수도 있다. 우리는 코인을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따라잡는 매수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드렸죠. 주말의 상승은 월요일이 되면 피바다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주말에 너무 많은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금요일 밤 그죠? 토요일 새벽부터 일요일까지 큰 상승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유 없는 상승입니다. 이유 없는 상승인데 기습적인 상승이죠. 물론 FTX의 이 사태로 인해서 이 하락 역시도 기습적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바로 FTX 사건을 만회했습니다. 이 사태를 만회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물론 예상 밖이었어요. 저도 예상 밖으로 큰 상승이 나와서 물론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죠. 이대로 가면 당연히 좋다. 이대로 가면 당연히 좋고 내가 조금 위에서 사더라도 지금 상승이 나오는데 왜 싫어할 이유가 없다. 내가 지금 바닥을 사지 못했더라도 그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FTX의 이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 시기이다. 반 정도는 매각을 해서 현금화를 했고 아직 반 40% 정도는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매도를 해야 현금화 할 수 있으니까요. 파산을 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제가 세럼의 상승을 보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전화도 받았어요. 세럼 덕분에 매수해서 그렇게 그런 접근도 좋은 방법이겠죠. 세럼 매수해서 수익 감사하다는 전화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솔라나하고 세럼 얘네들이 주도했고 시작을 그렇게 했죠. 그런 다음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다 같이 들어올렸는데 그 전에 메타버스의 상승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FTX도 FTX지만 DCG 그룹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FTX는 이제 파산 요거 현금화하면 이제 거의 일단락 됩니다. 일단락 되는데 DCG 그룹은 이제 시작이죠. 지금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말씀드리면서 플로우도 있다 이 말씀 드렸는데 플로우 역시도 상승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디센트럴랜드만큼은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디센트럴랜드 요게 DCG 그룹이 많이 갖고 있어요. 요거 같은 맥락입니다. FTX가 솔라나 세럼 상승을 시켜서 매도를 했을 것이다. 이런 제 생각과 지금 마나 디센트럴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센트럴랜드뿐만이 아니라 플로우도 그렇고 일단 상승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그래요. 물론 시장의 상승을 초치는 소리를 제가 토요일날 초치는 소리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초치는 소리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많은 코인을 갖고 있고 저도 현금보단 코인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지금 전 11월에도 추가 매수를 했고 이랬기 때문에 물론 11월에 매수해갖고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저평단가 지금 잠깐 손실 중입니다. 손실 중이고요. 하지만 걱정은 안 해요. 네. 저는 낙관론자죠. 네. 저는 매번 그랬습니다. 근데 너는 원래 낙관론자니까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지나온 상황을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이 지나온 역사와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 요걸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긍정적으로만 봤을 때 차트를 좀 그려봤어요. 자, 요때가 언제냐면 주봉으로 볼게요. 왜 이런가요? 자, 주봉으로 본다면 지금의 위치 요번 어저께부로 주봉이 마감됐죠? 주봉이 마감됐습니다. 이게 지금 몇 프로 상승이냐면 21% 상승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면 지금의 자리가 이 자리일까 긍정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자, 이 자리일까를 보는 거예요. 이 자리는 몇 프로 상승이었냐면 25% 상승이었습니다. 주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5% 상승했고요.
이때는 몇 프로인가요? 15% 상승이네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지금의 자리 요때일까요? 요때일까요? 그거 알 수 없죠. 네. 전 이때였으면 좋겠습니다. 갔다가 하락이 한 번 더 오더라도 이때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거는 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 긍정적으로만 봤다고 말씀드렸죠. 이때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 이때는 몇 프로예요? 21% 상승 나왔죠. 네. 그리고 다시 빠집니다. 지금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어요. 뭐 물론 1번과 2번이 조금 비슷하기는 합니다. 1번과 2번이 비슷하기는 한데 뭐 물론 1번 같은 모습 2번이었으면 뭐 바로 상승이 나오겠죠. 근데 저는 만약에 1번, 2번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1번이 가능성이 많다. 상승,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하락, 그 다음 다시 상승. 위치도 마찬가지죠. 19년, 20년이 반감기였으니까요. 그죠? 20년 반감기 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하락이 나왔고, 그렇다면 이거는 이 하락은 그냥 이 하락을 대비로 해서 차트를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때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렇게 되는 그림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같이 이 차트를 만드시는 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그림이 맞죠? 네. 그렇다면 지금도 아마 요렇게 만약에 긍정적으로만 봤을 때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한번 뺄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왜냐면 차트만 봤을 때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방송하면서 차트로만 봤을 때 딴 거 다 때려치우고 차트만 봤을 때는 12K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죠? 12K 올 가능성이 있고 이더리움은 1K 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 드렸는데 차트로만 봤을 때요. 이건 부정적으로만 봤을 때 차트는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지금 1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지만 하락에 대비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공격적인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이 말씀 토요일날 드렸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월요일인데 미국이 휴일이죠. 휴일인데 유럽 시장이 시작될 때쯤에 시장이 한번 흔들렸어요. 근데 미국 시장도 이 유럽의 흔들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미국 시장은 이제 11시, 12시 이때쯤 시작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한동안 이 지표가 됐었던 주식시장이 쉬다 보니까 그렇게 영향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한적일 거예요 아마. 하지만 흔들림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단기간의 상승은 뭐 단기간의 하락도 마찬가지고요. 단기간의 상승도 마찬가지고 흔들림은 올 수밖에 없어요. 주봉이 마감되는 시기이고 뭐 물론 미국이 휴장이긴 합니다만은 코인 시장은 휴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며칠 그죠? 한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요때까지 요 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상승이 크게 나왔을 때는 또 이게 뭐 제가 차트로만 봤을 때는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큰 상승에는 또 바로 이 정확한 판단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락을 염두에는 두되 뭐 그냥 조금 지켜보자. 왜냐면 우리는 이미 많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격 매수 절대 위험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완전히 상승이라고 이 확신이 들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자, 이렇게만 보셔도 이거 제가 지저분해서 이쪽 걸로 잘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걸로 볼게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고 힘든 상황. 지금 이 차트를 보니까 지금은 되게 힘들고 이때는 아니었던 것 같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때는 더 심각해요. 이때는 더 심각해요. 네. 똑같은 상황입니다. 상승이 이때 이후로 이렇게 나와줬는데 지금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 시장을 의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왜냐면 뭐 제로 수렴을 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석가들 있죠. 얘네들은 원래 18년에도 그렇고 뭐 19년 뭐 15년 이때부터 항상 그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 10년 사이클로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결국엔 제로로 갔다가 다시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근데 하는 얘기는 꼭 이거예요. 다시 상승이. 그때부터 다시 상승.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지극히 드물고 의심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팔고 떠나야 돼요. 오늘 당장 팔고 떠나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투자를 단돈 1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지금 이 코인 시장에 돈을 넣어놓고 투자를 할 것이라면 의심하면 안 돼요. 시장을 의심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떠나세요. 그리고 떠나지 않고 나는 크립토의 가능성을 봤다. 이러면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앞으로 3년? 앞으로 3년 그때 가서 한번 의심해 보세요. 그때 가서 이 시장을 내가 끝내고 그래 나 벌 만큼 벌었어. 이제 뜰 거야. 아 머리 아파. 뜰 거야. 그때 가서 판단하셔도 돼요. 그때 가서. 지금 판단하는 건 바보죠? 이때 판단했어야죠. 그러면 뜰 거면. 다 털 거면. 이때라도 털었어야죠. 그죠? 뭐 물론 21년, 22년 사이클은 그전 사이클하고 조금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빗나갔어요. 뭐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뭐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말도 안 되게 움직이긴 했어요. 앞전과는 좀 많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하지만 지금 이 21년, 22년의 이 모습이 저는 다음 반감기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지난 반감기가 다음 반감기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추격 매수 제가 공격적인 매수 뭐 따라잡는 매수 하지 마라 말씀드렸는데 뭐 물론 따라잡아서 수익을 올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칼같이 뭐 20%, 30%, 10% 딱딱 자르신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제가 굳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원래 잘하시는 분들이고 혼자 하시면 돼요. 근데 스킬도 없고 나 코인 투자도 잘 해본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분들은 따라잡는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상승 쭉쭉쭉 나온다고 지금 잡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조금 수렴이 될 때, 자 이때도 한번 볼게요. 지금 주봉입니다만은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간단하게 하고 방송 마무리할게요. 자 이때도 기가 쭉쭉쭉 떨어지잖아요. 이때 그냥 막 털리는 분들, 이때 털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렴 기간이 있다니까요. 수렴 기간이 있어요. 이런 수렴 기간이 있잖아요. 이만큼의 하락이 있으면 이만큼의 수렴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렴을 할지 이렇게 수렴을 할지 모르겠지만 수렴 기간은 필요해요. 뭐 이때부터 이때까지 갔다고 해서 쭉 똑같은 기간을 간다고는 안 해요. 짧을지 길지는 알 수 없고 상방인지 하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양봉이 나오고 3일간의 수렴 그리고 다시 하락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잡은 사람들 분명히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렴을 거치고 이렇게 수렴을 거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수렴을 거치고 그때 가서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늦지 않다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 뭐 추격 매수 하시고 불안불안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막 서둘러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일단은 뭐 제가 토요일날 웬만한 거는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뭐 요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 시장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손실 중이에요. 저 역시도. 하지만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의심할 거면 지금 손실 감안하고 그냥 떠나는 게 도움이다. 나 본전 오면은 뜰 거야. 절대 나 지금 50% 손실인데 나 딱 본전 오면 뜰 거야. 이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못 떠나요. 그냥 50% 손실 보고 지금 떠나셔야 돼요. 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격 매수 하지 말고 조금 수렴 기간, 상승이든 하락이든 항상 수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천천히 판단하면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결국엔 상승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지금 20K까지 올라왔죠. 이거 뭐 누가 예상했습니까? 한 번에 20K 올라간다고. 이렇게 예상 못하게 또 30K까지 또 갈 거예요. 예, 또 30K 갈 거고 당연히 지나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결국에는 정고점을 뚫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조금 즐기세요. 상승을 즐기시고 하락이 나오면 그래 나 조금 어느 정도의 현금이 있으니까 그래 다시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즐기시고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23년이잖아요. 그죠? 내년이 반감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